코스피 3천이요? 코스피 3천 못 가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사진과 함께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요. 얼마 전에 상속세 얘기도 꺼내놓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우클릭을 뭐 다시 갔다가 안 갔다가 막 이런 평가 이 여당으로서 좀 받고 있는데 오늘은 이 주식시장 얘기를 좀 꺼내놓은 게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문제에 관한 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보다는 낫습니다, 민주당.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국민의힘보다는 분명히 낫습니다.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특별한 변화 없이도 저게 2,600, 2,000대인데 저 3,000대 찍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상속세 문제에 좀 시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감세를 해주자는 게 아니고 사실은 증세를 막자는 겁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상속세 관련된 뭐는 약간 바꾸자는 거죠. 그거와 동시에 오늘 코스피 3천을 뭐랄까요 불렀다고 할까요? 이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집권하면 3천은 간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왕 지르는 거 좀 통 크게 한 5천 정도 지르시지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작년에 보여줬던 정치의 장면들을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작년 7월부터 금투세 폐지에 관해서 한 4개월 가까이 이슈 드라이브를 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선뜻 폐지에 동의했습니까? 사실 우리 주식시장에서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면은 금투세 폐지가 작년 중반에 아주 서둘러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돼요. 석 달이 넘게 민주당이 갈팡질팡하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대표는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였잖아요. 그것조차도 그렇게 폐지를 안 해보려고 했던 민주당인데 그러면서 지금 코스피 3천 얘기가 말이 나옵니까? 그러면은 아무 말이나 그냥 장밋빛 구상을 던져놓고 보겠다는 건데 기왕 그렇게 할 거면 한 5천 정도 크게 부르지 그러셨어요. 3천 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민주당이 집권해서 돈을 많이 뿌리고 돈을 찍어내서 우리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돼요. 그러면은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명목상의 그 주가나 여러 가지 지표들은 오를 겁니다. 그러면 3천이 되긴 할 텐데 그 3천은 우리가 생각하는 3천이 아닌 거죠.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서 국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나눠줘서 13조 원 그냥 뿌리는 거에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이 주가지수 3천을 불렀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것은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주가 조작 세력 제대로 처벌 안 하잖아요. 특히나 김건희 여사가 이 연루되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거 제대로 수사조차 안 했습니다. 처벌도 안 받고 있죠. 당연히.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소액주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시그널이 시장에 존재할 겁니다. 이것은 비단 대한민국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연결되는 아주 위험 신호입니다. 그 지점에서 국민의힘의 탓이 좀 있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회사를 쪼개서 자회사 만들어가지고 주식 가치를 절반으로 확 깎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쭉 연달아서 그 이익을 배당해주지도 않습니다. 아예 다 가치가 없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국민의힘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상법 개정안부터 지금 다 이것들을 내놓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 하자라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이거 계속되니까 계속 디스카운트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이 집권을 했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현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역량 자체가 전반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코스피 2,500, 2,600 겨우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난해 56조 세수 결손. 지난해 31조 세수 결손. 이거요. 역대 전무후무한 그런 경제 실정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뭔가 얘기해요. 근데 좋은 소리는 아니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이 보수정당, 요즘 뭐 보수정당도 아닌데 이 파쇼정당, 범죄정당, 이 파쇼 범죄정당이 해왔던 것처럼 분배나 서민의 삶이나 민생이나 공정함 이런 것들을 도외시했지 않습니까? 초딩들도 이러지 않습니다. 반장시켜놓으면 책임감 가지고 이래요. 국가를 권력을 맡고 있으면서 뭐 이런 거짓말에 무책임하게 발목이나 잡고 거짓말이나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동학 전 최고위원.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굉장한 약간 비난성의 평가였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으로 어찌됐건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거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약간의 아까 제가 뭐 이렇게 보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주 잘못된 헌법 바깥으로 나간 이 세력들이 지금 이 국민의힘을 타고 주류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국가의 원칙을 좀 올바로 세울 때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 방향을 지금 못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 그런 것에 대한 원칙은 국민들 앞에 분명히 세워줄 필요가 있고 앞으로 절대 우리는 그 선을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선언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 듣기에 따라서는 존재해서는 안 될 정당 같은 분위기 약간 이런 취지의 말 같기도 한데요. 이재명 대표 본인부터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제 정책은 무슨 뭐 우클릭이니 중도 확장이니 하지만은 사실 수시로 말을 바꾸기 때문에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뭐 기본사회, 기본주택 이런 거 뒤로 물릴 것 같더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다시 기본사회 얘기를 하고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서는 10며칠 만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뭐 그다음에 그 25만 원 살포는 포기할 것처럼 하더니 또다시 추경해 보면은 35조 원 중에 무려 15조 원을 잡아놨어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정말로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제는 정치인이 잠자는 밤에 성장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격언을 깊이 새기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얼마나 많은 말들을 바꿔왔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